안녕하세요. 임천영입니다. 주식이 이렇게 보면은 주식에서 우리는 전쟁의 모습을 그려본다 하는 얘기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왜 전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냐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적군과 아군, 매도자와 매수자 두 세력 간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매도자가 이기느냐 매수자가 이기느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관전하고 판정하고 전략을 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밀고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나를 보고 있다가 적군의 그 힘이 다 끝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매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적군이 밀고 내려오죠. 밀고 내려오는데 요런 중요한 라인을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의 힘이 강한 거예요. 반등하지만 이 중요한 라인이 성이죠, 성. 성을 갖다가 다시 돌파하지 못하니까 또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면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퇴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낙동강 연선 뭐 그 정도 되겠죠. 낙동강 연선까지 밀려 내려오니까 다시 이제 아군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치고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어디라 그럴까요? 무슨 산맥, 무슨 뭐 작은 산맥 같은데 치고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은 뭐 안성쯤에서 적군이 적의 그 저항 라인에 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한강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한강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강선을 갖다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도강을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평양도 넘어가 가지고 평양 위에 뭐 압록강까지도 갔습니다만은 거기서 다시 밀고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 이제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요런 상황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전쟁에서 보면은 성이죠, 성. 요걸 성이라 생각하면, 요 라인을 성이라 생각하자고요. 요 라인을 성이라 생각하면은 요 성을 갖다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일단의 아군이 성 위에까지 갔습니다. 위에까지 갔는데 적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다시 그 성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성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성에 매달려서 퇴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위로 성 위로 기어오르는 거죠. 기어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치고 올라간 모습, 이런 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 이제 현대차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전쟁과 비유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현대차가 이제 적군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가지고 아주 뭐 멀리까지 패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올라오죠. 올라와가지고 뭐 지수 차트랑 비슷합니다만은 올라와가지고 겨우 힘을 차려가지고 가다가 이제 진짜 사력을 모아서 성 가까이 올라갔죠. 요 맨 위에 있는 게 마지막 성인데, 성의 성벽을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제 무슨 화풀을 붓거나 돌멩이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확 떨어진 겁니다.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후퇴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전열을 가다듬죠. 부상자를 치료하고 또 먹을 거 양식을 준비하고 또 무기를 갖다 다듬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쭉 밀려내려가서 30리 바깥에까지 밀려내려가서 거기에 전선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상자도 치료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식량도 구하고 또 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거 다 다듬고 해가지고 딱 전열을 가다듬는 거죠. 가다듬어서 다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반란에 선두에 섰다 그랬죠. 반란. LG전자하고 현대차가 반란에 선두에 섰다고 표현했는데,
요런 이제 반란의, 그러니까, 대반격의 선두에서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딱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갔다가 밀려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쉽겠죠.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요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하면서 성벽을 돌파해서 또 이것도 똑같이 뚝 올라갈 수 있어요. 뚝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겁니다.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될 거다. 그죠?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와중에, 요 장기 라인을 갖다가 깨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성을 갖다 탈취한 거예요. 성을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지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우지수도 이제 여기를 돌파했어요. 했는데, 돌파해가지고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느냐, 어느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느냐 하는 거하고, 올라갔다가 와서 여기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요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돌파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쟁사에서, 미군이 좀 진 전쟁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중국도 졌고 미국도 졌고 지금까지 베트남을 침공해 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다, 그런 뭐 얘기를 할 정도로 베트남은 좀 묘한 나라인데 워낙 길어서 그럴 거예요. 워낙 길고 또 산세도 좀 험하죠. 굉장히 길고 이 그 산맥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해안 따라 쭉 있는 아주 길고 긴 나라죠. 베트남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길죠. 지도를 보면 베트남 지도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베트남 대공세 얘기하다가 베트남을 한번 봐볼까요? 베트남. 시간은 없는데 빠르게 얘기할게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주 길잖아요. 길죠. 자, 베트남이 과학사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 요즘 베트남을 상당히 좀 좋아하고 또 친하기도 하죠. 베트남하고. 그래서 베트남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자. 베트남 의미에서 베트남의 모양을 이렇게 해도 안되겠다. 그죠? 베트남, 있구나. 이게 나오는구나. 요렇게 돼 있죠. 베트남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트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이제 하노이가 여기 있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렇게 아주 길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그 해안선 따라 가지고 아주 길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노이가 있죠. 하노이가 있고 요 하노이가 있고 위로는 중국, 뭐 라오스, 태국 쭉 맞닿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긴 나라죠. 긴 나라이다 보니까 이 나라를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중국이 쳐내려온다 하더라도 한참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후퇴하는 거죠. 후퇴했다가 저 밑에 있다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고, 또 미국하고 싸울 때는 미국이 이제 남쪽을 지배했는데 이제 북쪽을 가지고 있다가 위에 올라가기 참 힘들잖아요. 뭐 한다면은 이제 상륙사건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참 힘든 그런 나라죠. 굉장히 좀 지배하기가 어려운, 외세의 침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제 하노이라는 나라의 조건입니다.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단일민주로 돼 있죠. 옛날에 이제 그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베트남에서 소위 구정대공세, 구정대공세라고 있습니다. 호치민 불기둥,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구정대공세라고 있어요. 구정대공세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거의 뭐 베트남 정도는 뭐 신경 안 쓰고 베트남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북베트남에서 별로 힘이 세지 않았던 북베트남에서 구정을 전후해 가지고 뭐 호치민을 비롯해서 남쪽에 그 호치민을 비롯해서 옛날에는 사이공이었죠. 사이공. 옛날에 사이공인데 사이공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대대적인 공세를 한 겁니다. 대대적인 일제 공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남베트남 그 옛날에 월맹이 아니라 뭐였더라 옛날에 일단 뭐 옛날에 이쪽에 남베트남의 그 많은 사람들과 미군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이때. 예, 죽어서 이제 이게 구정대공세라고 하는데, 일제히 그 남쪽의 인민 무슨 그 빨치산들하고 북쪽의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구정대공세라고 그러는데, 이 구정대공세로, 사실은 이제 남쪽도 많이 죽었지만 북쪽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북쪽이 피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대대적으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북베트남의 구정대공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그 남베트남의 사람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고 미군도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각 유럽에서 베트남 철수 얘기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베트남에서 왜 싸우고 있냐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의 철군을 가져오게 됐고 미국이 철군을 하면서 결국 북베트남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어떤 모양들. 어제의 모양이죠. 요런 거. 어제의 모양 요거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요게 의미가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마다 쭉 치고 올라갔다가 성공 못하고 밀려버렸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요런 차트를 보고 아 이건 매도의 사인이다. 뭐 매도의 사인도 맞아요. 매도의 사인도 맞는데 그러니까 적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적이 더 강하다. 적이 더 강하긴 한데 요렇게 올라가면서 매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적을 갖다가 피해를 입힌 것은 그 다음날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대공세가 북베트남의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수 있는 비엔남에서 철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이제 위에 꼬리가 크게 생겼거나 이랬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위에 꼬리가 크게 생겼을 때 저 위에 꼬리가 크게 생긴 것이 때로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한다. 위에 꼬리가 생기고 그 다음날 미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돌파가 생기는 그런 차트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이제 엄청난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생기지 않으면 이 하락은 실패한 하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폴스 사인이라 그래요. 폴스 사인. 혹은 또 폴스 스윙이라고도 그러고요. 이렇게 강력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하락이죠. 실패한 하락. 실패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요런 공격들은 요런 이제 상승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돌파가 아니라 성공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를 볼 때 이제 폴스 스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생겼는데 그 신호 자체가 실패한 신호죠. 실패한 신호.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력한 하락 신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게 이게 맞는 신호예요. 맞는 신호인데 지금처럼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대규모의 공격에 의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멈춰버리면은 그건 이제 실패한 하락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신호가 되는 거죠.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공격이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웠나? 그때 폴스, 그러니까 실패한 신호. 폴스 시그널, 영어로 폴스 시그널 그러는데 실패한 신호라고 실패한 신호.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과 마찬가지로 주식 차트에서도 그런 신호들을 자주 보는데 저건 이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죠. 저거가 실패한 신호가 될 건가 성공한 신호가 될 건가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생겼는데 추세 마지막에 생긴 장대 음봉은 오히려 반전의 신호가 된다라는 거. 또 뭐 쭉 치고 올라가다가 마지막 고점에서 장대 양봉 생긴 것은 오히려 매수세의 소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랜만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폴스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좋은 예가 생긴 거예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고점에서 돌파했다가 실패했지만 딴 사람도 이거 계기로 해서 뭐 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왔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라인을 만들죠. 60일선에서 이 지지라인을 딱 만들면 마치 군대에서 30리 밖으로 퇴각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진지를 정비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가지고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올라가는 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에서 현대차를 이때 다시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렸는데, 뭐,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이제 또 매수하자 그랬는데, 어제는 좀 애매했지만 오늘 확실히 치고 가는 걸 보고, 아, 맞다. 제가 내 판단이 맞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진지를 만들고, 그 공격이 생겨날 때, 대략 한 4주 정도 홍보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다시 이제 양봉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양봉 나다 바로 음봉 나온 게 아니라 십자 도지로 좀 견디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대량을 만들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후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재공격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 거의 한 달 전에 거래량이 이렇고 이제 또 한번 거래량 만들고, 대략 2달 내에 대량 거래를 만들면 성공한 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더의 공세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대 공세. 베트남의 베트북이죠. 베트북. 베트콩, 우리가 얘기하는 베트콩의 구정대공세가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베트남 철수를 갖다가 결정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런 그 의미로 우리가 폴스 스윙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게 코로나의 변화예요. 코로나의 변화인데, 제가 아침에도 몇 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의 변화를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가장 중요해 봅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코로나 상황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기미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재확산 기미가 보였을 때 이게 진짜 재확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재확산되는 거라면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실제로 재확산되는 것인가 하는 거, 그걸 제가 판단하자고 아침에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잘못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맞다. 말대로 재확산되는 것이다. 재확산되는데 이 재확산의 강도 자체가 아직 강하지가 않죠. 2배, 3배, 4배, 5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쭉 증가하는 게 뭐 10만 하다가 20만 정도로 2배 정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갈 때까지 좀 걱정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만, 30만, 40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그러든다는 얘기죠. 수그러든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미국을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2만 정도로 쭉 진행이 되다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4만, 5만, 6만, 7만, 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만 갔을 때 7월 12일이 피크였는데 그 이후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주목할 것은 사망자가 이렇게 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망자가. 만약에 2차 재확산이라면 사망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사망자 별로 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6월 26일만 하더라도 하루에 사망자가 2,500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망자 나온 게 7월 11일날 8만 명 확진자였지만 사망자는 900명밖에 안 됐다. 2,500명 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 8만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경증 환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치료 방법이 좋아졌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가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를 했고, 게다가 이제 오늘 그 나왔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얘기죠. 화이자가 지난번에 엊그제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아마 7월 말경에는 이제 대규모의 약 3만 명 정도에 달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틀 지나가지고 오늘 모더나가 다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실험을 했는데 임상 이상에서 성공했다. 참가자 전원이 항체가 형성됐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7월 말에 약 3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이거 임상 실험에 들어갈 수 있겠고, 임상 3상이고, 아직까지 임상 이상에서는 보니까 이 특별한 부작용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임상 3상에 들어가가지고 3상에서는 3만 명 정도 들어가서 확실하게 부작용 없고 전원 항체가 생성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올 연말까지 약 1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1억 회 정도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모더나도 그랬는데 엊그제 화이자도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똑같은, 물론 다른 연구죠. 다른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FDA가 승인을 했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코로나도 약해지거니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여름이니까 8월달 되겠죠. 8월달부터 백신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은 인류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제가 다시 재건되는 모습으로 간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경제가 재건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서의 이런 모습을 만들었죠. 자, 뉴욕 증시가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이렇게, 다우지수는 이제 전통주라고 봐야 되겠죠. S&P가 물론 있습니다. S&P도 물론 이제 전통주의 대표들인데, S&P도 사실은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쌍바닥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확실히 S&P만 보더라도 일단 성을 갖다가 이제 다시 찾았다 봐야죠. 성을 갖다가 다시 함락했다. 지금 함락을 거의 한 거죠, 그죠? 성을 함락했다 볼 수 있겠고, 나스닥은 완전히 이제 올라가가지고 쭉 한참 전에 장악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볼 때에 일단 코로나를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 또 이제 그 증시의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장기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확신이 든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경기에 어떤 선행지표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언택트, 컨택트 종목들의 흐름이다. 근데 컨택트와 언택트, 대표적인 이제 언택트 종목이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은 주가 쫙 올라가가지고 어제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그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 나왔는데, 확실히 어제 이후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조정을 받았지만, 아마존의 모습 보니까 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됐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아마존은 코로나 관련 코로나 수혜주라기보다는 시대의 영웅주다. 시대의 영웅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대 목 나왔지만 다시 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아마존이라는 종목이 확실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았고, 그래서 어제 코로나 수혜주들에 대한 매도가 나왔지만, 그러나 아마존은 코로나만의 수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만의 수혜는 아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고점에서 장대 연봉 나왔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양봉 나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코로나 수혜주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지만 코로나만의 수혜주는 아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대장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 캐터필러가 오늘 이제 4%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고, 캐터필러, 엑스모빌 같은 거는 이제 석유회사인데 석유회사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은행주죠, 금융주, 금융의 대표 종목.
물론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것들이 아직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지라인을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로얄 캐리비언은 이제 크루즈선인데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는 이제 항공주들, 이거 유나이티드 콘티, 이런 이제 항공주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항공주들이 크게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항공주라든가, 또 그 크루즈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전통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중국의 경기 현황도 많이 말씀드렸고, PMI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9%까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3분기는 5%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렸고, 또 뉴욕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가지 심리 지수 같은 게 좋아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뭐 좋아지고 있죠. 소비 지수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에 코로나가 확실히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슬슬 잊혀져 가고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그저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했는데 어제는 좀 쉬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등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자 밀고 올라가는 차트, 현대차. 어제 그저께 양봉 냈고 어제는 약간 아리까리한 거였는데 오늘 밀고 올라가더라. 현대차 모습이 아주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런 차트는 강한 상승이죠. 강한 상승. 어제 살짝 쉬었는데 오늘 그냥 갭으로 돌파해버린 상니까 결국 여기를 돌파할 거다 보는 거죠.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3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되는 거죠. 13만원까지.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차트 되는 거죠. 현대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도 말씀드렸는데 LG전자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LG전자. 요것도 이제 요런 차트죠. 장기 라인을 돌파했어. 돌파했다가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갔는데 요 이 성을 함락한 겁니다. 처음에 밀고 간 이제 선발대가 성 안에 진입을 했는데 밀리겠죠. 성 안에 이제 적군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밀리면서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결국 성을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뺏어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병, 그러니까 요런 것은 잔당을 갖다가 소통하는 거죠. 잔당 성 안에 나면 잔당을 소통하고 계속 밀고 올라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LG전자가 드디어 장기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매물대도 돌파하기 시작했다. 주요 매물대 여기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제 그 흐름이다는 거죠. 현대때 LG전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모비 기아차도 그렇지만 기아차도 모양이 좋죠. 기아차도 모양이 좋고 현대 모비스의 모양도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 차트 모양 보시면은 요렇게 주가가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라인의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려내렸죠. 그래서 참 어렵게 60일 라인에도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갔는데 오늘도 사실은 장기 라인 돌파를 못하고 위에 꼬리 달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꼬리를 달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은 아니다 봅니다. 물론 밑에 보니까 장기 라인 돌파하려고 선을 기어 올라가다가 사망자 많이 발생했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량의 거래를 만들었죠. 하지만 요 대량의 거래를 만드는 것이 결국 헛된 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게, 직전에 요 자리를 갖다가 밀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모양의 어떤 걸 볼 수 있다. 삼성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트들. 삼성전기도 이제 쭉 행보하다. 이건 이제 삼성전기는 이미 성 위에 올라와 있죠. 성을 함락했습니다. 성을 쉽게 함락을 했죠. 많이 밀리지 않았으니까. 많이 안 밀렸으니까 쉽게 함락을 해가지고 차분히 적진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주가 떴던 것이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은 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SK 그렇고 포스코, 현대제철도 그렇죠. 현대제철도 저 멀리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모습, 쭉 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지지 라인을 만들고 오늘 올라오다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7.9% 정도 많이 올라온 거죠. 장중에는 현재 아까 15%까지 올라갔다가 7%인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15%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한 거죠. 여기에 있는 적군들을 소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흐름을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그런 흐름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자동차, 또 삼성전기, DB하이텍, 또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또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것도 좋죠. 차트가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거죠. 금호석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성을 함락한 다음에 오랫동안 저걸 소탕하니까 올라갈 때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갑니다. 21선, 200일선, 240일에 다니는데 안 밀리고 오랫동안 잔당을 소탕하고 나니까 이제 저걸 다 소탕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강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완전히 성안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성안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이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장기 라인에서 이게 매달려 있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장기 라인 위에서 이렇게 한참 동안 머무는 것도 좋은 차트예요. 에너지를 모으는 차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장주였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도 결코 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횡보를 하죠. 횡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적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적군을 사로잡아가지고 아군으로 만들어갖고 힘을 좀 비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 지금도 이제 또 많이 안 내려오죠. 많이 안 내려오는 얘기는 다시 이제 또 한 단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안성, 처음에 뭐 무슨 성이 있겠죠. 무슨 안시성이 있을래나? 안시성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장안성을 돌파하고, 또 저기 뭐 난징성이 있을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제가 중국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성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돌파해가지고 거기서 정렬자 가다 넘어가지고 또 교도부 만들고 이제 해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흐름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또 쉬는 중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쉬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크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단 올라가면서 크게 밀리지는 않죠. 오늘도 뭐 0.17% 밀린 건 상당히 작게 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 종목이 좀 쉬기는 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대장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LG화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사실은 전통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삼성SDI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전해를 가다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하고 그쪽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차트 모양은 뭐 지금 그래요. 주가가 한 단계 올라와가지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크게 밀리지 않는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문제가 지금 그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는 이미 좀 성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셀트리온도 그런 이제 또 발표가 있을 수 있겠죠.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는 좀 과하게 올라가 좀 밀리긴 밀렸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뭐 크게 밀리지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바이오, 오늘은 이제 SK바이오가 좀 내려왔죠. 좀 내려왔는데 SK바이오도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SK바이오가 총 수량 자체가 지금 7,800만 주 정도인데 SK바이오팜의 대주주 SK가 75% 들고 있죠. 75% 들고 있는데 이건 안 나오는구나. 오늘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SK가 대신증권 리포트에 하면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을 한 25%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SK바이오팜에 매물 나온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을 75% 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50% 플러스 한 주를 빼고는 나머지는 항상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6개월 후에 지금 이제 상장된 거니까 락이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6개월 후 정도에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저 리포트의 내용은 SK가 그만큼 여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SK바이오팜에 지분 나온다라는 걸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늘까지도 SK바이오팜에 이제 매물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물 나왔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200만 주밖에 안 돼. 21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60만 주에서 210만 주니까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7.2에서 이제 2.7%니까. 그래서 충분히 줄어들 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여기에 뭐 1000주 그죠? 20만원에서 1000주였고 지금 17만 7천원인데 여기서 뭐 15만 주 나왔지만 추가로 나올 물량은 뭐 많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 매물 딱 끝나고 기관과 외국인들 사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도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현재 시가총액이 13조예요. 13조. 셀트리온이 아마도 43조가 그렇죠? 오늘 얼마 됐으려나? 42조. 셀트가 42조. 삼바가 48조인가 그럴 거예요. 48조. 그래서 보면은 SK바이오팜이 그 셀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니까 비싼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비싼 건 아니다. 삼바하고 셀트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고 SK바이오팜은 이제 신약주니까 신약주로서의 어떤 가치, 어떤 그런 걸 또 인정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13조 정도면, 물론 이제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비싼 거예요. 해외 기업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주들이, 신약 성공한 기업들이 뭐, 늘리고 늘렸죠. 쌓였는데, 세고 셌다. 그러죠. 세고 셌는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없으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13조 정도면 비싸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SK바이오도 조만간에 자리 잡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경기 민감주들의 대반격이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과 2차전지가 밀리긴 밀리지만 조정이 필요하지만 많이 하락은 안 할 것이다. 많은 하락은 없다. 큰 하락은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과 2차전지 종목들은 보유하면서 다시 공격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여유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당장은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집중 공략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딜, 그린 뉴딜 해가지고, 오늘 이 에이스테크라든가 RFHIC, KMW 같은 것들, 5G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의미 있어요. 5G 종목들. 그러니까 KMW를 본다면은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결국 중요한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작년 9월달 그때죠. 9월달 그때고, 그리고 올 4월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다 다시 이제 밀려가지고 장기 라인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고, 이후에 오늘 오랜만에 그럴듯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돌파를 시도했는데, 요 자리를 한 방에 돌파는 못합니다. 한 방에 돌파 못하고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치열한 전투를 봐가면서 KMW 비롯한 5G 종목분들이 과연 신고가를 낼지 안 낼지는 판단해보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아마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돌파를 못한다면 또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5G 종목들은 그린 뉴딜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제 그린 뉴딜의
수혜주가 5G, 또 플랫폼, 뭐 2차전지,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5G의 수혜가 되죠. 5G라는 게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산업, 이런 거예요. 미래지향적 산업.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5G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돈을 투자하되, 보다 장기 전략으로, 단기로 무슨 건설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기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경기가, 우리가 앰플이죠, 앰플. 마약성 앰플 한 주사 나와가지고 경기 바짝 살아날 듯한 그렇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재정 투자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 길게 봐서, 그린 뉴딜이니까 결국, 세계 경제에 나가는 방향, 소위 첨단, 어떤 성장성,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장기적 투자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옛날같이 우리는 이제 뭐 옛날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주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쪽은 아니란 얘기죠. 돈을 투자하는데 장기적 관점에 투자한 거니까 지금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나 전기차 같은 쪽이 오히려 지금 성장되고 있는 분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 성장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그런 쪽이 지금 이번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도 똑같은 미래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이번 오늘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한 수혜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기존의 좋은 정보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흐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흐름에서 바뀐다면 이제 플랫폼과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반대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또 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또 롯데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또 뭐 조선주들도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런 종목들, 또 뭐 정유주들,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 그러니까 키 맞추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기존의 대장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새로운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좀 끌고 나가는 새로운 반전 세력들, 쿠데타 세력들, 반전? 하여튼 뭐 이렇게 쿠데타의 대장이 현대차라고 보는 거죠.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그동안 지금 이제 바이오 USA 뭐 다 끝났고, 코로나도 지금 이제 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쪽에서 치료제, 백신 같은 것에 승기를 잡아 나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바람들은 많이 약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코로나 바람은 많이 약해지죠. 이렇게 이제 시즌이라든가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쭉 빠지는 모습들이잖아요. 제가 요것들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실적 좋다고 사는 거 아니다. 시젠이 실적 좋다고 사게 되면은 단타 치고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젠이 올라가긴 잘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실적이죠.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생기고 백신이 생기면 이제 진단키트는 별 의미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마스크가 이제 쌓여서 못 쓰니까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라 진단키트나 마스크 같은 것은 빠져나올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보시면서, 오늘의 우리 내용은 또 그거죠. 자, 인천여우에 제가, 이걸 안 풀어놨나? 해제를 안 해놨구나. 채팅 금지 해제를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네. 강의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인천여우의 회원가입이죠. 인천여우 회원가입은, 한 달에 33만원. 한 달에 33만원이고, 석 달에는 90만원이고요. 장중방송은 제가 2번 합니다. 장중방송 1번 합니다.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하고,
장 끝나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하고요. 장중에는 종목 리딩을 하는데, 뭐, 사실 종목 리딩이 더 중요하죠. 제가 장중에 꾸준하게, 장중에 이제 매수 매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리딩은, 종목 리딩.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그래서, 항상 문자로,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밴드에도 올리고요. 문자, 밴드.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띄우죠, 동영상. 그래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띄워놓고, 그리고, 낮 중간에, 낮 12시에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다가, 시향방송 또 올리죠. 시향방송, 말은 시향방송이지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가 뭔데 어떻게 공략한다는 얘기. 그리고 아침에 이제 8시에 올리는 거. 8시에 올리는 것은, 뉴욕 상황과 오늘의 주도주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방송에서는 종목을 직접 리딩을 하고, 시황 리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가격은 뭐 최저 가격이에요. 와우 최저 가격에 만들어져 있고, 아마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쌀 거예요. 폰 없는 분들은 뭐 방송 듣는 수밖에 없죠. 뭐 폰을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폰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사셔야 돼요. 사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죠. 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한테 대박을 만드는 방송이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쭉 여러분들 뭐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 아실 것이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에 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매매한 내역들, 매매한 내역은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매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자가 매수 LG전자 얼마 58,400원 기술적 돌파 차트다. 또 추가 매수 LG전자 매수가 65,000원 수준이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절반 매도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 매도 나가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LG전자 공략했을 때의 5만원대, 우리가 58,400원에 매수했으니까, 정말로 싼 가격에 매수했죠, 그때, LG전자. 지금 보더라도, 어떤 싼 가격에, 가장 저점에서 지금 58,400원에 매수했으니까, 정말 저점에서 매수했죠. 58,400원이면 이제 요 정도 매수한 겁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해서, 요렇게 팔고 나온 거죠, 여기서. 딱 7만원 근처에 팔고 나왔죠. 그 지금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비싼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방송은, 공개 방송은 항상 유튜브에 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하루에 3번 정도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꼭 제 시황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가장 돈 벌기 좋은 방법은 회원가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가입하셔서, 비싼 방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일 이제 8시 20분에 방송 시작하는데, 항상 제가 신루타 종목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신루타 종목은 10배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죠. 10배. 10배 올라갈 종목이, 우리 방은 10배짜리 종목이 신루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 종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가 있고, 신루타는 뭐 10배 가는 거니까 장기 종목이겠죠. 그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신루타 종목에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나 단기는 좀 수량을 좀 작게 가져가보자. 특히 단기 종목들은 이제 소량만 가져가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한지주는 이제 한 2루타에서 3루타 정도 되겠죠. 3루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또 8시 좀 넘어서 녹화를 해드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회원방송 시작하니까 회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8시 20분에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유튜브에